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며 무언가를 가져오는 한 여자. 화려한 조명 아래 내부가 훤히 보이는 통유리창. 앉아있다가 자동차가 멈추며 밖으로 나와 어떤 물건을 건네는 사람들. 언뜻 보면 홍등가로 오해할 수 있는데 성산업 종사자가 아닌 대만의 빙랑 서시입니다. 고대 중국의 4대 미녀 중 한 명이었던 서시의 이름을 따와 빌랑을 파는 여자라는 뜻인 빌랑 서시. 이들이 파는 빌랑은 향정신성 열매이자 1급 발암물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할 수 없는 물질이죠. 빌랑나무에서 열리는 이 열매는 각성 성분이 있어 정신이 깨는 듯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술, 담배, 커피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이 소비되는 향정신성 물질이죠. 중국 전통 한약재로 쓰였던 빌랑은 2003년 WHO가 1급 발암물질로 공식 지정합니다. 빌랑에 아레콜린 성분이 있는데 이게 구강암, 식도암을 발생시키는 주범이죠. 근데 왜 아직도 인도, 대만, 동남아 등 전 세계에서 이 빌랑을 소비하는 인구가 6억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걸까요? 그건 강력한 각성 효과와 중독성 때문이죠. 빌랑을 씹는 사람들은 대부분 육체 노동자들, 특히 운전기사들이 많습니다. 각성 효과 때문에 졸음을 쫓는 용도로 많이 소비하죠. 빌랑을 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빌랑잎에 소석회를 바르고 빌랑 열매를 감싸서 입에 넣습니다. 처음 나오는 떫은 즙은 뱉고 그 다음부터 계속 씹는 거예요. 이때 씹는 과정에서 빌랑의 성분과 석회가루가 침에 녹으며 화학 반응으로 치아와 혀, 침이 빨갛게 되는데 이걸 뱉으니 피를 토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계속 질겅질겅 씹다 보면 껌에서 단물이 나오듯이 즙이 나오는데 그 아레콜린이라는 성분이 입점막으로 흡수됩니다. 그러면 얼굴이 약간 화끈거리고 심장이 빨리 뛰면서 살짝 취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게 바로 각성 효과죠. 더 이상 즙이 안 나오면 껌처럼 뱉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대만 껌이라고 불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클릭한 이유인 빌랑 서시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이 빌랑은 A 가게에서 사든 B 가게에서 사든 똑같습니다. 어디서 사든 그냥 나무 씹는 맛이고 효과도 같으니까요. 그래서 1960년대 한 빌랑 가게에서 차별 마케팅을 펼칩니다. 빌랑을 찾는 주 고객층이 육체 노동자인 남자들이니까 남자들의 원초적인 본능을 건드리기로 한 거죠. 젊고 예쁜 여성 판매원들을 내세워 빌랑을 팔았고 이 마케팅은 그야말로 대성공을 합니다. 예전에 당구장이나 PC방 알바도 예쁜 여자들이 대부분이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였죠. 이때부터 빌랑 판매점은 거의 다 여직원들이 차지합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빌랑 서시가 이 정도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야하지도 않았죠. 이렇게까지 노출이 심해진 이유는 당시 시대적 배경에 있습니다. 1990년대 빌랑은 대만에서 쌀 다음으로 큰 농작물로 성장합니다. 빌랑 가게가 6만 개가 넘으며 도심에서든 변두리에서든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었죠. 그래서 가게마다 경쟁이 더 심해지고 있었는데 이때 결정적인 사회적 변화가 겹칩니다. 당시 대만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의 일환으로 공창제를 폐지하면서 성산업에 종사하던 여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대만의 제조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며 실직자가 쏟아지게 되죠. 이때 많은 여자들이 빌랑 서시로 전직을 합니다. 빌랑 가게는 큰돈 없이 적은 돈으로 차릴 수 있었고 별다른 기술도 필요 없었거든요. 빌랑 서시가 하는 일은 투명 유리 부스 안에서 열매를 다듬고 포장하는 작업, 그리고 외모를 꾸미고 남자의 본능을 자극할 수 있는 복장을 입는 게 더 중요한 기술이었죠. 당시 빌랑의 수요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수익도 괜찮았어요. 그렇게 2000년대 빌랑 서시들의 전성기가 찾아옵니다. 이때는 외국인을 태운 관광버스에도 이렇게 빌랑 서시들이 올라가서 몸매를 자랑하며 호객행위까지 하게 되죠.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빌랑 서시의 복장이 좀 과하거든요. 유튜브 정책 때문에 더 자극적인 자료는 보여드리긴 어려운데 정말 과할 정도로 노출이 심한 경우도 있었죠. 결국 어느 나라에서나 논란이 되는 성상품화 문제가 대만에서도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빌랑 서시를 모르는 외국인들은 공창제가 폐지된 대만에서 아직도 성매매가 길거리에서 성행하고 있다는 오해가 생기기도 했고요. 이런 사회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타오위안현이 가장 먼저 빌랑 서시를 규제하는 조례를 통과시킵니다. 쓰리노라고 불리는 이 조례는 빌랑 서시들이 배꼽, 가슴, 엉덩이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했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했죠. 이 조례가 발표되자 빌랑 서시들은 탄압과 차별이라며 시위를 벌이지만 오히려 이 규제는 대도심들을 중심으로 더욱 강화됩니다. 그래서 결국 빌랑 서시들은 도심 외곽과 시골로 밀려나게 되죠. 대만 정부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농가에는 지원금을 지급하며 빌랑나무 대신 차나무, 과일나무로 전환하도록 유도했고 빌랑 피해 예방법 초안을 만들며 유통과 소비도 규제를 강화했죠. 무엇보다 결정타는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였습니다. 빌랑을 발암물질이자 촌스러운 구세대 문화로 보는 시선이 강해지면서 새로운 소비층 유입이 많이 줄어들었죠. 물론 아직도 대만의 지방이나 도심 변두리에는 이런 빌랑 서시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빌랑은 우리나라의 수입금지 품목에는 포함되지만 마약으로는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이 대만에서 빌랑을 씹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만약에 대만으로 여행을 가신다면 빌랑을 사서 씹기보다는 빌랑 서시를 구경하러